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의 흐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다양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이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들이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치연구원의 양욱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에서 주변국의 안보 전략, 군사 전략, 그다음에 무기체계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육사 쓴다고 그러다가 제가 점수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야, 무조건 이제 S대 그 진학률 높여야 된다. 뭐 서울대를 쓰긴 쓰는데 이제 원래 저희 아버지가 또 기자셔서 신문방송학과를 쓴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한 소리 듣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연하게도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친구 중에서 월간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기사를 딱 쓰면서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약간 군대 그런 군사 전문의 잡지 이런 것들이 잘 없더라. 당시에 이제 좀 출판사 사장님 꼬셔가지고 우리 그냥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참가를 했었고 아무래도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좋고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흐름이 보였던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괜찮은 데들 이렇게 그 대리권을 받아서 이제 국내 뭐 판촉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했었는데 특전부대라든가 기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장비들 같은 것들 뭐 혹은 총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복잡하고 넓은 시장이 되게 작은 플레이였고 제가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고 희생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사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무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럴까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무기 체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그 주요 관계자들 데려다 그것도 시연도 해주고. 사실 이제 제가 무역 대리점, 중개점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는 횡포가 되게 심한 거죠, 제조사에.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때 군 전역한 친구들하고 좀 약간 뜻이 맞아서,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뭐 전술장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좀 몇 년 정도 했었습니다. 선사에 아시는 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인도양 지나가지고 수에즈로 가다 보면 이상하게 뭐 해적이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 괴롭히더라.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예 그러면서 봤더니 소위 그게 해상보안 마리타임 시큐리티였습니다. 이미 아덴만 지역은 당시에 월스케 어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를 지날 때는 당연히 거기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보안 요원들이 탑승하면 보험료율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무턱대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시작을 해서 되게 너무 훌륭한 현장 요원들이 같이 해줬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었죠.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친구들 가가지고 가서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언제나 나가기 전에도 무슨 재정적 손해가 있어도 내가 저걸 할 테니까 너희들 절대 죽지 마라. 너무 스트레스였죠,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구나. 이게 해외 나가시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나라라는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제 기간 계속 글은 어떻게든 계속 이제 글 쓰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글은 계속 썼던 것 같고, 뭐 기자님들과도 소통도 했고, 뭐 사실 기자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가 되면은 정부나 이런 데 친한 분들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뭐 어떤 정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소위 이제 뉴스 해설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처음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군사 쪽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박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시냐? 나 박사 아니다. 그때 이제 군사 전략론이라는 책을 딱 읽는데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간 이제 뭐 나름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이 교수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국방대학교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석사부터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고 그 석사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공부가 재밌다. 좀 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배우면서 상당히 제가 그냥 그 체험적으로 알던 것 혹은 뭐 독학을 뭐 독서해가지고 독학을 통해 알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됐고 교육 과정 자체에서 많이 느꼈지만은 또 현장에 있는 소령에서 중령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주로 박사를 오고 뭐 그런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교육 과정 자체에서 많이 느꼈지만은 또 현장에 있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이 리더들, 관리자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배우면서 느끼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술 한잔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은 배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What a joy he can bring that the angels will sing of a Savior come to us. And we know of the good news he was born to give. 특전부대원들 활약 같은 걸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예전부터 한 몇 권 이게 개정해가지고 해서 이제 미국 실팀 이제 설명한 글을 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근무자전에서 세계 특수부대 세계 특수전 1, 2, 3, 1, 2권 해가지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국방 저널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에 나오는 월간지에 세계 특수 작전만을 모아서 이제 연재를 거의 한 5년을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게 이제 제가 그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저주라고 그래서 전쟁사를 좀 정리한 책들을 좀 쓴 적이 있죠. For every single day we'll ever celebrate that Jesus. 일단 현재는 한 8위, 9위 정도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부동의 1위는 미국이고요. 뭐 한 세계 시장의 한 40% 정도를 거의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뭐 한 16% 정도 돼가지고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프랑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5위, 6위? 뭐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그게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첨단 장비를 야 뭐 자주포? 심지어 주력 전차? 아니 요격을 하는 패트리엇 팩3처럼 요격하는 미사일? 이거 대한민국 언제 이런 나라가 됐어? 이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생기고, 특히 나라 간에 서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차원의 국가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기 수출의 확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 산업 기반 자체가 미래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일단 됐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대표적으로는 K9이 일단 뭐 엄청난 리드를 하고 있죠.
애초에 지금 현재 단일 생산되는 자주포로는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자기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뭐 이제 독일제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유사해요. 2010년대 중후반은 우리가 주로 동남아와 중동 지역을 주로 겨냥을 했어요. 사실 2021년에 우리가 천공2 개량형을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죠. 총2 개량형은 한국판 페이트리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이 하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체계인데, 이거를 UAE가 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능력을 신뢰해서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약간 미국과 중동 사이에 멀어진 간극을 우리가 메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들 상당 부분 미국이 철수를 해갖고 결국 이제 호환이 될 수 있는 나토, 소위 이 서구권, 여기에 호환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만들거든요. 우리가 거의 안 판 나라가 없어요. 사실 제일 큰 게 폴란드였죠. 당시 폴란드는 급박해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장비들, 물론 현대화를 한 개량한 장비들인데 이것들 거의 다 넘겨줬어요. 막 장갑차 전차 합쳐가지고 막 한 500대 이상을 넘긴 거예요. 일단 자국은 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한국, 그래, 우리 갖다 줄게. 언제? 내년 초에. 그래, 그때 기다릴게. 그때 내년 초라고 그래놓고 그해 말에 가져다 주는 조기 납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당연히 폴란드로서는 야, 이 나라랑 해야겠다. 심지어 저는 영화도 도와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슈이 같은 영화에서 뭐 한석규 씨, 뭐 송강호 씨 막 이렇게 막 사격하고 자세 잡고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 드린 적도 있고, 강철기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주요 장면들 고증도 하고, 뭐 심지어 제가 거기서 감독님에게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 드린 장면들도 있어요. 몇 가지 장면들 같은 것들은.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폭탄만 터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과정인데, 사실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요. 갑자기 2022년부터 세계가 전쟁터로 바뀌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보면은 총성 없는 전쟁을 뭐 중국이 뭐 해양 지역이나 세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고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책무를 위해서 뭐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죠. 외교도 하고 있고, 뭐 전략, 뭐 아니면 실제 뭐 국방 이 분야도 있지만은 그 기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다. 지금 우리가 한참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베스트셀러 무기 체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과연 팔릴 수가 있냐? 약간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20년, 30년 뒤에 필요로 할 그런 어떤 무기 체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는 단순히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그래서 우리 멈티, 뭐 AI 관련된 이런 체계들 같은 거 항상 준비를 하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못 그려내면 미래 방산은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방위산업 수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 문제입니다.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제 북한의 그 핵과 WMD 활동을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한 군사적 변화라든가 움직임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노동신문 보도된 것도 있으면 일단은 제가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 좀 약간 옛날 사진이죠, 그렇죠? 김일성의 그 젊은 시절 모습인데 이건 제가 왜 뽑아놨냐면 김정은이가 쫓아내서 죽어라, 지 할아버지를.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어떤 게 겹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좀 해놓은 거고, 뭐 이외에 이제 핵의 움직임이라든가 사실 이제 제가 친책 실험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북한 전술핵 소형화된 거 공개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초기 예측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가 가졌던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모양새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만들어낸 탄도의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김정은이 앉은 키, 뭐 전체 키, 그다음에 뭐 사이즈 이런 거 바탕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가 어떠한 군사력을 갖고 어떠한 수준의 병력을 가지고 어떠한 수준의 장비를 갖고 무기를 가지고 어떤 태세로 움직이고 있냐를 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적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면 그거에 해당하는 막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너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너희만 힘들고 너희는 우리가 보복했을 때는 너희도 아플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꾸준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지만은 저희 전쟁 연구자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싶어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본 우리의 방산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포텐셜은 있지만 미약해 보였습니다만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본격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또 해외 수출과 연계가 되면서 대한민국 위상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무기를 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전쟁을 수출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요. 기본적으로 무기가 갖는 가치는 상대방을 소멸하거나 죽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 상태로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실수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전쟁은 오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오판을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여지는 무기체계들, 그 다음에 그것이 해당 부대에서 그 병력과 잘 결합돼서 운용되는 모습들, 이런 것이야말로 전쟁의 오판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대한민국 방산 앞으로 갈 길도 굉장히 많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n't keep controlling it. When 그때 제가 가졌던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gotta get a hold of it.